생각해 봤으니까 이제 연대표를 훑어보자. 오늘은 고조선 건국부터 고조선 멸망까지 배울 거야.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보자. 고조선 건국, 청동기 문화보급, 청동기 시대가 시작됐어. 그 다음에 철기 문화보급, 철기 시대가 시작됐고, 위만조선이 성립했고, 고조선 멸망, 한사군 설치했네. 여기서요, 학생들이 다른 사건은 본문을 읽으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위만조선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 교재는 역사적 지식을 심화시키기보다는요, 쉽고 재미있는 역사 교육에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다뤄지면서 복잡할 수 있는 내용들은 뺐어요. 그러니 필요하시다면 선생님들이 살짝만 알려주시고 고학년 때 좀 깊이 있게 알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역사가 쉽고 재미있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고학년이라면 좀 위만조선을 다뤄줄 필요는 있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선생님께서 판단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저학년 버전과 선생님 버전 두 가지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고학년은 선생님 버전을 응용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자, 저학년 버전입니다. 위만조선 궁금하지? 살짝 알려줄게, 선생님이. 고조선의 원래 이름은 조선이었어. 자, 고조선을 세운 단군 할아버지가 이 조선을 다스리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어. 그 다음에 위만이라는 사람이 조선을 다스렸어. 이때부터를 위만조선이라고 해. 근데 사람들이 단군 할아버지가 다스렸던 조선과 위만조선을 구분해 하고 싶어서 어떻게? 단군 할아버지가 다스린 조선은 옛 고자를 붙여서 더 오래된 조선인 고조선이라고 부르게 됐어. 지금 우리는 단군 할아버지 조선부터 위만조선까지를 모두 고조선이라고 불러.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겠죠. 선생님들 버전은 조금 있다가 중국사와 곁들여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학생 버전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연대표 보자. 중국에 세워진 최초의 나라는 하나라였어. 전설 속의 나라라고 했지. 하나라 다음은 어떤 나라였어? 은나라가 건국됐지. 은나라 다음에는 주나라가 건국됐고, 주나라 다음은 춘추전국 시대가 시작됐지.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나라는 진나라지. 진나라가 잠깐 세워졌다가 망한 후 한나라까지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자, 이제 중국사 속으로 쭉 가볼까? 지도 봐봐. 하나라야. 전설 속의 나라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지. 이제 하나라가 멸망하고 은나라가 건국됐어. 하나라보다 영토가 커졌네. 자, 하나라 때도 고조선이 있었는데 은나라 때도 고조선이 있었네. 자, 이제 은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어떤 나라가 세워졌다 그랬어? 그렇지, 주나라가 세워졌지. 주나라 영토야. 은나라보다 더 넓어졌네. 이때도 한반도에는 고조선이 있었다. 자, 이 주나라가 멸망한 후 어떤 시대가 시작됐니? 춘추전국 시대가 시작됐지. 자, 여기 지도 봐봐. 춘추전국 시대는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나라로 갈라졌어. 그래서 이 나라들이 서로 중국 대륙을 차지하고 싶어서 많이 싸웠던 시대야. 이때도 고조선이 있었네. 자, 이런 혼란한 시대,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나라는 진나라야. 진나라의 진시황제 아는 사람 있니? 진시황제가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했기 때문에 아주 유명해졌어.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 곳으로 나눠졌던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했으니 어떻게? 다시 갈라지는 게 싫었겠지. 그래서 진시황은 강력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싶어 했어. 하지만 사람들은 이게 좋을까? 강력하게 다스리는 게 너무 싫었어. 근데 진시황이 너무 무서워.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시황제 때는 조용히 있다가 시황제가 죽자마자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어. 그래서 어떻게? 진나라는 결국 망하고 말았어.
자, 진나라가 망한 다음에 한나라가 세워졌어. 지도 보니 한나라는 어때? 영토가 서북쪽까지 진출했지? 다른 나라랑 좀 다르지? 엄청 넓은 영토를 차지했어. 여기는 지금 이 지도는 중국 지형 지도야. 자, 중국은 서북쪽은 산이 많아. 산이 많이 보이지? 근데 여기 동북쪽 봐봐. 어때? 평야가 많이 보이지? 동북쪽이 농사짓기 좋았겠지. 그러니 한나라가 서북쪽으로 더 가고 싶을까? 동북쪽을 다 차지하고 싶을까? 동북쪽을 다 차지하고 싶었어. 근데 동북쪽에는 어느 나라가 있니? 고조선이 있지. 결국 어때? 동북쪽 다 차지하기 위해서 한나라는 고조선에 쳐들어왔어. 어떻게 됐을까? 오늘 배울 내용인데 이때 고조선이 멸망당했어. 자,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제 선생님 버전입니다. 은나라랑 주나라랑 영토를 비교해 보세요. 영토 차이가 많이 나죠? 주나라가 좀 더 넓은 영토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은나라의 영토 정도만 다스릴 수 있도록 정치제도가 발전했어요. 그러니 주나라 때 영토를 다스리긴 좀 더 힘들었겠죠. 그래서 왕이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까? 고민하던 왕은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도읍지 부근은 왕이 다스리고요. 나머지 부근은 제후들이 다스리도록 했어요. 이것을 봉건제도라고 해요. 자, 대신 제후들은 왕한테 세금도 바치고 군사력도 제공했습니다. 자, 그럼 이 제후들을 누굴 시키면 될까요? 혈연 관계에 있는 친족들, 거의 형제한테 줍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신하들한테 줬어요. 봉건제도는 어때요? 처음에는 유지가 잘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왕과 제후의 관계가 형제에서 사촌, 사촌에서 팔촌, 점차 멀어져 가면서 결속력도 약해졌어요. 이러니 왕의 권위도 땅에 떨어져서 제후들이 어때요?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쪽에 살던 견흥족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군사력을 지원하기로 맹세했던 제후국들은 왕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결국 주나라는 수도를 나급으로 옮겨야 했어요. 이때부터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제후들은 겉으로는 왕을 인정했지만 속으로는 각자 힘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힘 있는 제후를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하면서 춘추 시대가 시작됐어요. 그런 다음에 어때요? 완전히 왕은 무시하고 자기네들끼리 더 치열하게 싸우는 전국시대도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시대를 춘추 전국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춘추 전국시대는 여러 나라들이 많이 싸워서 아주 혼란스럽겠네요? 그렇죠. 이 나라들은 서로 중국 대륙을 차지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키워야 되겠죠? 부국 강병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당시 선진 기술이었던 철기 기술을 다른 곳으로부터 받아들여요. 그래서 강력한 무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서로 농사짓는 우경법을 시작해서 경제를 발전시켰어요. 자, 이제는 나라가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더 강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상가들이 나타나요. 인으로써 다스려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공자죠? 법으로써 다스려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한비자죠?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두면요 나라가 저절로 발전합니다. 노자죠? 이런 사상가들을 제자 백가라고 합니다. 자, 이러면서 춘추전국 시대는 나라도 많이 발전하고 많은 사상가들이 나왔던 시대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지도 보세요. 연나라 보이시죠? 자, 여기는 고조선입니다. 이때 연나라는 철기문화,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가진 나라였어요. 자, 둘이 국경선이 붙어 있으니까 영토 다툼을 했겠죠. 자, 어느 나라가 이겼을까요? 철기 문화를 가진 연나라가 이겼어요. 전쟁에서 진 고조선. 왜 그런지 고민하다가 철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 선진 기술인 철기 문화를 받아들였겠죠? 맞아요. 그래서 연대표 한번 보세요. 춘추 전국 시대에 우리나라에 철기 문화가 들어오죠. 자, 이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나라가 진나라예요. 진시황제로 유명한 진나라 아시죠? 자, 여러 곳으로 나눠졌던 중국 대륙을 통일한 진시황. 다시 중국 대륙이 나눠질까 봐 걱정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진시황은요, 한비자의 법과 사상을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법으로서 강력하게 나라를 다스립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다른 사상가들도 있었죠. 사람들은 인으로서 다스려야 됩니다. 아닙니다. 자연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잘 안 따라요. 그 진시황이 어때요?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상들을 내세우는 학자들, 시끄러워! 안 되겠다, 어때요? 이런 학자들을 생매장시키고요. 이 학자들의 책을 불살러 버립니다. 이 사건을 분서갱유라고 하죠. 자, 분서갱유까지 일으키면서 강력하게 시황제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눈치만 보면서 불만 있었지만 조용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황제가 죽었어요. 그러니 어때요? 다시 중국 대륙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진나라가 망하고 잠깐 전쟁을 치르던 시대를 초안시대라고 해요. 자, 초안시대를 통일한 나라는 한나라입니다. 자, 한나라를 세운 사람은 유방이에요. 유방은 처음부터 힘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 유방이 중국을 통일하려면 도와준 사람이 많았겠죠. 자, 이제 통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높은 벼슬을 주며 달래기도 했어요. 하지만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생각되거나 배신할 것 같은 사람, 즉 자신이 다스리기 어려웠던 사람들은 죽여버렸어요. 천하를 얻었으니 필요 없는 사람은 죽였던 것이죠. 그래서 토끼가 죽었으니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는 뜻을 가진 토사구팽이란 말이 나왔어요. 자, 유방의 토사구팽 때문에 자신도 죽음을 당할까봐 걱정됐던 제후들이 있었겠죠? 맞아요. 이때 연나라의 제후 노가는 걱정됐어요. 그래서 어때요? 저 위에 있는 흉노로 도망갔어요. 당시 노간의 부하로 있던 사람이 위만이에요. 노간은 흉노로 피했지만 흉노가 싫었던 위만은 고조선으로 왔습니다. 이때 고조선의 왕은 준왕이었어요. 위만이 들어오니까 고민을 해요.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하지만 위만은 발달된 철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왕이 어때요? 위만을 받아들여서 철기 기술을 발전시키고 싶었어요. 자, 위만은 처음에 자신을 받아준 준왕을 잘 따르겠죠. 그런데 점점 위만의 세력이 커집니다. 자, 욕심이 커집니다. 어때요? 그래서 준왕을 쫓아내고 고조선의 왕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위만조선이 생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한나라 보세요. 한나라는 전성기 때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가집니다. 이때가 한무제 때예요. 자, 한무제는요, 실크로드를 개척해서 유럽까지 비단을 팔았어요. 그만큼 무역이 발달했다는 것을 뜻할까요? 그렇죠. 자, 이런 국력을 바탕으로 서북 쪽으로는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았어요. 어디로 오고 싶었다고요? 동북 쪽으로를 차지하고 싶었어요. 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고조선과 전쟁을 일으켜서 고조선이 멸망하고 말아요. 자, 그리고 고조선 땅을 잘 다스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땅에 설치한 것이 한사군입니다. 자, 여기까지 중국 역사를 살짝 짚어봤습니다. 어때요? 중국사가 조금 복잡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중국 역사를 이해하면은 우리나라 역사가 더 잘 이해되죠? 그러니까 학생들도요,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중국 역사를 좀 아는 게 좋겠구나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